자, 이번 시간부터는 제3장 보험관계법과 보험계약 파트를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좀 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서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히나 이쪽 부분은 좀 개념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용어, 명칭이 나왔다 그러면 그 명칭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좀 맞추셔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 지문 그대로 보시기보단 제가 좀 이렇게 도식화 그려드리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큰 틀로 개념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학습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보험계약과 관련해서 보험계약의 일반적인 특징, 법률적인 특징 이러한 보험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징들이 이제 명칭들이 쭉 나와요. 일반적인 특징 같으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네 가지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이쪽을 이해하실 때는 윤리선의성 그런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세요. 깊게 많이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머릿속에 그려지는 의미 가운데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해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학습하시기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윤리선의성. 그러면 보험계약의 윤리선의성은 어떤 의미냐? 사실은 보험계약은요. 소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우연한 사고가 발생이 되면 고액의 굉장히 큰 보험금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소액의 돈을 내고 고액의 돈을 받는 게 어떤 우연성에 기인해서 받는다 그러면 이걸 사행계약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도박도 그렇죠. 소액의 돈을 배팅해서 우연한 상황일 때 내가 고액의 당첨금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게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연성에 기인하잖아요. 이런 걸 사행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보험계약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보험 가입하는 사람이 어떤 고의성, 의도성을 가지고 보험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보험제도가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고도의 윤리성, 선의성을 요구한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윤리선의성은 보험계약이 일종의 사행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제도를 악용하게 되면 도덕적 위태량이라는 게 이제 고의성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고의성을 갖는 부분이 있는데 악용하게 되면 고의사고 가능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고객에게 고도의 윤리선의성을 요구한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단체 기술성은 보험 상품 자체는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위험도에 적합한 사고 확률을 측정을 해내야 되고 또 그 사고 확률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험료율, 사고 확률을 측정하는 데는 고객 한 명만 놓고 볼 게 아니라 동일한 위험 집단, 전체 어떤 단체화 이렇게 고객을 묶어야 되겠죠. 일정 정도 위험도 있는 대로 이렇게 고객군을 묶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고객을 묶기 때문에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보험료를 책정해내는 데는 단순한 계산법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보험료를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고도의 수학적, 즉 수리적인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리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해서 기술성의 성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요. 별도의 자격증을 요구를 합니다. 보험계리사라는 자격증을 요구하고 제가 알기로도 그 시험이 꽤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전문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 기술성 관련해서는 고객을 동일한 게 아닙니다. 동질의 위험 단체를 구성을 하는 걸 전제로 한다. 이게 단체성의 의미고요. 적정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고도의 수리적인 계산을 요한다 해서 기술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사회성 공공성 관련해서는요. 이 보험 상품도 민영보험 사업자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 보험 사업자가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상품 판매를 한다면 사실은 보험의 취지랑 안 맞는다라는 거죠. 왜? 영리추구 목적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보험 상품이 하는 본래의 기능 자체는요. 고객에게 뭔가 이익을 주는 기능이라기보다는 고객에게 뭔가 불행이 닥쳤을 때, 재난이 닥쳤을 때 그 불행과 재난을 극복해내는 뭔가 힘을 제공해주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기능이 보험의 주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품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어떤 영리 추구의 목적이 아니라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난을 대비하는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성, 공공성을 띠는 상품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가 단순히 이 보험 상품을 영리 추구 목적으로만 접근하지 않게끔 보험회사를 관리, 감독, 규제하는 조항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 상품은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어떤 영리 추구 목적의 상품이 아니라, 즉 만족을 느끼는 상품이 아니라 재난을 대비하는 목적의 상품이다 보니까 그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도 단순히 이익을 쫓기 위한 경영을 할 게 아니라 어떤 사회 공공성의 성격을 띤 고객을 좀 이렇게 지켜주는, 위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라. 그래서 그에 관련된 보험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조항들이 이 내용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상대적 강행법성이 조금 이해하시기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쪼개 보겠습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란 얘기입니다. 요거를 이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모든 보험 상품은 보상 여부를 판단할 때 약관에 근거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약관에서 보상해 주기로 약정된 그 부분을 보험사고로 보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약관에 언급되지 않은 거,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관 조항 자체는요. 대부분 법 판례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법조항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약관 조항도 어떤 법조항의 성격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행법의 어떤 강행법규의 성격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예를 들어서 현행 법률이 있어요. 그리고 약관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 둘을 보는데 약관 조항을 만들거나 또는 기존에 만들어진 상품의 약관을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현행 법규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쪽으로 변경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법이 우선이니까. 이 약관도 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법에 우선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이라는 말이 붙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입니다. 말을 좀 쪼개서 해서 그러면은요. 불이익,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냐? 계약자, 즉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즉 기존의 약관이 있는데 이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불리한 쪽으로 변경하는 건 금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약관 조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내용보다 고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경하는 건 상관없어요. 법조항보다 유리한 쪽으로 변경하는 건 상관없다는 거죠. 반면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건 금지다라는 게 상대적 강행법성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보면서 좀 체크를 하도록 하죠. 교재 112페이지서부터 이제 일반적인 특성들이 하나하나 소개가 됩니다. 1번 윤리 선의성. 그 옆에다 고의사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단락 첫 줄 보시면 보험계약은 우연성을 전제로 한 사행계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아래 줄 보시면 악용할 경우 도덕적 위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고의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에게 윤리성, 선의성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체 기술성 첫 줄 보시면 보험제도가 동질적인 위험단체를 전체로 하기 때문에 이게 단체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아래줄 단체의 사고 발생 확률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수입 지출 간 균형이 맞도록 운영을 한다. 여기에 고도의 수리적인 기술을 요한다 해서 이게 기술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 공공성 첫 줄 보시면 보험은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또 그 줄 끝에 보험료는 국민경제 생산활동에 소요됩니다. 즉 공공의 성격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높은 사회 공공성으로 인해 그 뒤입니다. 보험자,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가리킵니다. 보험회사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감독이 요구된다. 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상대적 강행법성. 맨 밑에 줄 봅시다. 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한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약 조항을 변경을 할 때 고객에게 불리한 쪽으로 변경하는 건 금지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